한 보험회사가 7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LG손해보험입니다. 120만 명이 믿었던 안전망이 하루아침에 허공에 떴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보험사가 망한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액만 1,700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로 환산하면 1,400개월치가 한순간에 증발한 셈입니다. 수십 년간 매달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설마 보험사가 망하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20만 명) 그리고 1,700억 원. 이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훨씬 먼저 시작됐습니다. 2025년 MG손해보험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78년 역사의 보험사가 문을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금융 역사상 2003년 리젠트 화재 이후 22년 만에 보험사가 파산한 겁니다. 그 사이 은행 위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보험사가 망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10년, 20년 넘게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보험회사 파산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험이란 아플 때,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조금씩 모아두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망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올해 5월,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여기서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건 더 이상 보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규 가입은 전면 금지됐고 기존 계약만 유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모든 영업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가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이 버려진 신세가 됐습니다. 120만 명의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급하게 만든 임시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망했을 때 고객의 돈을 일정 부분 보호해주는 기관입니다. 가입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보장받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약 환급금이란 보험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문제는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1만 1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액을 합치면 1,7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경영을 못한 경영진 탓일까요? 돈을 안 넣은 대주주 탓일까요? 제때 정리 못한 금융당국 탓일까요?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벼락을 맞은 건 죄 없는 가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는 마치 저주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망했습니다. 국제화재일 때 망했습니다. 그린화재로 이름을 바꾸고 또 망했습니다. 그린손해보험으로 또 바꿨는데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MG손해보험이 됐는데 또 망했습니다. 이름만 4번 바꿨습니다. 주인도 4번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이라는 딱지가 3번이나 붙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이란 재정상태가 나빠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한국 금융 역사상 같은 회사가 3번이나 이 딱지를 받은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장난 자동차에 페인트 칠만 다시 한다고 굴러갈까요? 엔진이 망가졌는데 외관만 바꿔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한테 받은 돈으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한때 98%였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료로 받은 돈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의 비율입니다. 100원 벌면 98원을 보험금으로 내줬다는 뜻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입니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컴퓨터 시스템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보험사가 운영되려면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을 뺀 나머지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MG손해보험은 그 기본 공식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주주가 돈을 더 넣어줘야 합니다. 주주란 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주주였습니다. 대주주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전국에 지점 수천 개 있는 큰 조직입니다. 돈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넣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넣어봤자 또 적자 나고 또 넣어야 하고 끝이 없으니까요.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권고는 부탁하는 정도이고 요구는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졌습니다. 돈을 넣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회사를 팔아야 합니다. 매각이 시작됐습니다. 사중회사를 찾는 겁니다. 한 번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두 번째, 또 유찰됐습니다. 유찰이란 경매에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된 걸 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번 연속 아무도 안 사겠다고 한 겁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좋은 물건은 첫 회에 팔립니다. 4번이나 유찰됐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제로로 봤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하면 그 회사의 빚과 적자를 떠안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 2024년 말에 네리츠 화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20만 가입자들 사이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MG손해보험 노조가 반발한 겁니다. 노조란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네리츠 화재가 제시한 방식이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승계란 회사가 바뀌어도 기존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기존 직원들 상당수가 잘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조가 실사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실사란 회사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속을 모르는 회사를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올해 3월 네리츠 화재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직원들을 지키려던 노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를 무너뜨린 셈이 됐습니다. 2003년 리젠트 화재 사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험사가 파산했지만 가입자 규모는 MG손해보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MG손해보험은 특별한 외부 충격 없이 내부의 구조적 부실이 쌓여서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남은 선택지는 청산이었습니다. 청산이란 회사를 완전히 없애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경영진, 대주주, 금융당국, 노조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피해는 120만 가입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명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100명 모두에게 줄 수 있으면 100%입니다. 150명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으면 150%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기준은 100%입니다. 100% 미만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150% 이상이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MG손해보험은 망하기 전에 이 수치가 4%였습니다. 100명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4명에게만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96명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 신호를 보이는 보험사가 MG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들이 아직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좀비 보험사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좀비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영업하고 있지만 속은 이미 죽어가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줄어드니까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반대로 고령화로 보험금 청구는 늘어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금리 변동에 투자 수익도 흔들립니다. 보험사가 망하면 내 보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1인당 서너 개 이상입니다. 가족 전체로 따지면 10개가 넘는 집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부실 보험사 상품이라면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MG 손해보험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습니다. 다음 차례가 어디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회사가 멀쩡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암보험에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달도 안 빠지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합치면 수천만 원입니다. 그러다 진짜 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수술받고 항암 치료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험금 받을 차례입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20년을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지급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입할 때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됐는데 그걸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용종이란 장이나 위 같은 곳에 생기는 작은 혹 같은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전 건강검진입니다. 본인도 기억 못하는 작은 용종입니다. 그걸 꼬투리 잡아서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드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보험 민원이 1년에 수만 건입니다. 민원이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련 기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중 상당수가 보험금 때문에 화난 사람들입니다. 한 60대 여성분 사례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실손보험이란 병원비 중에서 본인이 낸 돈을 보험회사가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서류 더 내라고 합니다. 냈습니다. 또 내라고 합니다. 또 냈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2달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전화했더니 심사 중이랍니다. 결국 석 달 만에 답이 왔습니다. 지급 불가. 이유는 20년 전에 허리 아팠던 기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티기입니다. 보험금 청구 들어오면 바로 안 줍니다. 서류 더 내라고 합니다.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100명이 청구해서 10명만 지쳐서 그만두면 그게 다 이익입니다. 가입은 3분이면 끝납니다. 보험금은 3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부의 씨앗은 가입할 때 이미 뿌려집니다. 한 70대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설계사가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설계사란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상품 나왔다면서 이거 드시면 나중에 병원비 걱정 없다고 했답니다.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들 수 있느냐고요? 설계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어머니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 냈습니다. 2년 뒤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 후 2년 안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 안 한다는 겁니다. 면책기간이랍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안 주는 기간입니다. 설계사가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답니다. 좋은 말만 했답니다. 이게 불완전 판매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빼고 좋은 말만 해서 가입시키는 겁니다. 불완전 판매가 문제인 이유는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런 민원이 쏟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설계사들의 월급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본급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 따와야 돈이 생깁니다. 보험 하나 팔면 수당이 나옵니다. 못 팔면 굶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둘 다 판매 수당에 의존하고 고객보다 실적이 우선시되기 쉽습니다.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이란 보험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거기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돈 안 줘도 되는 경우를 적어놓은 겁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 페이지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드시면 다 보장돼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 받으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약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안 준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십시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민원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긴장합니다. 민원 많이 받으면 금융당국한테 주목받고 감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원 넣으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란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조정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조정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노리는 건 여러분이 지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서류 이것저것 요구하고 시간 질질 끌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100명 중에 10명만 그냥 넘어가도 그게 다 이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암보험 가입한 지 15년 됐습니다. 암 진단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랍니다. 고지 의무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금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졌습니다. 15년 전 건강검진 내용을 꼬투리 잡은 게 부당하다고 판단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보험 가입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안 나오는지 물어보십시오. 설계사가 대답 못하면 의심하십시오. 두 번째, 보험회사 재무 상태 확인하십시오. 지급 여력 비율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0% 이상이면 안심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도 설계사도 금융당국도 내 편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입니다. 보험금을 적게 줄수록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설계사는 보험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내게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 수당이 높은 보험을 권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편은 나밖에 없습니다.
LG 손해보험의 몰락은 한 회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경고입니다. 78년 역사의 보험사가 무너지는 동안 120만 명의 가입자를 보호할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적자를 방치했고, 대주주는 손을 놨고, 당국은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피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보험에 구멍이 숨숨 뚫려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회사가 멀쩡해도 보험금을 거부당합니다. 가입할 때는 좋은 말만 듣습니다. 받을 때는 약관 핑계로 거절당합니다. 정작 필요할 때 손 내밀면 빈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습니다. 민원 넣고 조정 신청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결과는 바뀝니다. 보험회사가 노리는 건 여러분이 지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면책 조항 물어보십시오. 내 보험회사 지급 여력 비율 확인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안 해줍니다. 이 영상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십시오. LG 손해보험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보험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할 시스템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보험은 안전하십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건전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절대 알려지지 않는 보험 가입의 숨겨진 함정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십시오.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